고영일 변호사입니다. 특검은 이제 현재까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에 개입한 검사들이 이 사건에 계속해서 공판에 참여하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례를 수원 고등법원 판례와 또 이번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증제 84조의 1부터 3까지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판례가 일관되게 검찰청법 제4조 2항의 규정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의 당부를 검토한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규정이라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는 이 규정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피고인 이재명과 관련된 성남FC 지원 사건에 관한 판례, 거기에서는 증제 84호증의 일입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 퇴정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 판례 증제 84호증의 3판례는 민주당 소속 정준호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소법 위반에 관해서 수사한 다음에 기소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청법 제4조 2항 그리고 특검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이 특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단이고, 피고인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피고인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렇게 검찰청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리하게 판단하는 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같은 법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있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서 퇴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론조서 4쪽입니다, 재판장님. 4쪽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증인에 대한, 대대장에 대한 휴대폰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이 있었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서 변론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판장님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이, 디지털 정보가 출력됐을 때 그것을 과연 문서로 볼 것이냐 디지털 정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재판장께서는 아무래도 문서로 보는 쪽으로 좀 가까우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제출하고 하는데, 4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지희 변호사가 변론하겠습니다. 회장님, 지난 그 23일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증인 반요민 중형의 그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로는 4페이지 하단에서 8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녹음 파일이 원본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원본성은 소실히 확인됐고, 따라서 원본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직접 보셨겠지만 그 23회 공판기일에서는
지금 반요민 중령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의 저장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의 대상은 파일명과 통화 시작 시간, 그리고 마지막 수정 시각, 그리고 통화 전체 기간, 시간 등, 그리고 파일의 크기 등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원본 파일의 변경 여부에 관해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그 검증 결과 드러난 통화 녹음 파일의 상세 정보를 5페이지의 표로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재판장님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세목 가운데 녹음 일시, 그리고 재생 시간, 그리고 마지막 수정 시각입니다. 그 세목란 가운데 녹음 일시는 먼저 종료 시각이 아니라 시작 시각의 시와 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반요민 중령이 사용했던 삼성전자 주식회사 브랜드의 삼성 갤럭시라는 그 휴대전화는 자동 설정에 따라서 사용자의 녹음 기능 실행을 통해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되면 휴대전화가 그 즉시 통화 녹음 시작 시각을 초 단위로 기억하여 두었다가 파일명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통화 종료 시점의 시각이 마지막 수정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상세 정보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정 시각으로 저장되는 이유는 통화 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통화 녹음 그 대상에 해당하는 통화가 종료가 되면 그 즉시 초 단위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 마지막 수정 시각은 지난 23회 공판기일에서 저희가 검증을 종료한 직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작 시각에 재생 시간이 더해진 숫자적으로 합계에 해당하는 그 시각이 분 단위로 측정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 수정 시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작 시각과 통화 종료 그 시각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통화 시작 시각에 재생 시간을 더했는데 그것이 통화 종료 시각과 맞지 않거나 혹은 마지막 수정 시각과 맞지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수정이 됐다, 차후에 수정이 됐다고 보아야 하고요. 이것을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저희가 6페이지 하단 그리고 7페이지 중간에 그 그림을 삽입을 했습니다. 반요민 중령이 사용하는 갤럭시 휴대폰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이고요. 만약에 마지막 수정 시각이 이 합산한 시각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은 차후에 이건 수정이 됐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원본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5페이지로 돌아가서 표를 보시게 되면 16개의 파일 전부가 마지막 수정 시각이 기준 시각, 다시 말해서 통화 시작 시각에 재생 시각을 더한 시각과 전혀 다릅니다. 일례로 1번을 보시면 24년 12월 26일 오후 11시 02분에 통화가 시작이 됐고 재생 시간은 4분 24초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정 시각은 오후 11시 6분 내지는 24초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7분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마지막 수정 시각이 2024년 12월 26일 오후 3시 37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저희가 16개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6개 파일을 다 확인해 본 결과 기준 시각 그리고 마지막 수정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파일은 원본성이 이미 깨진 파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편집이 된 원본 파일이 반요민 중령의 휴대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이미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파일은 지금 검찰이 증거 방법으로 제출한 CD에 있는 사본 역시 편집된 원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므로 통화 녹음 파일 16개는 전부 증거 능력이 없고 그것을 문서화한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부께서 그 반요민 중령 휴대전화의 통화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디지털 증거하고 다르게 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데에는 편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증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원본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현재 특검이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녹음 파일은 물론 이것을 문서화한 녹취록 역시 전부 증거로 채택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하에서 수사권 없는 특검에 의한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해서는 권은 변호사가 예, 변론하겠습니다. 8쪽이고요. 이거는 유승수 변호사, 권의현 변호사가 순차적으로 변론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혜원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법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리고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청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번 내란죄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 관할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권도 없는데 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했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을 때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법 어디에도 공범이라는 이유로 수사권한이 없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청장 조지호를 2024년 12월 11일에 긴급 체포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8일에 긴급 체포하였고 12월 10일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는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 개시를 이유로 김용현 장관의 수사 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시간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의하더라도 제7조 제2항에서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소를 수행한 검사나 군검사에게 공소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소가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의 공소는 여전히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변론서 11쪽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부분이고요. 로마자 2번입니다. 여기 몇 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판을 진행하고